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4강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멸망을 전후하여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 나라는 한 군영과 교류하거나 혹은 항쟁하면서 성장하고 또한 발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일부 국가는 고대 국가로 성장한 반면 일부 국가는 소멸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 특징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각 국가의 특징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 나라를 살펴볼 때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지도에서 각 국가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만주 일대, 고구려는 압록강과 졸본지역, 옥저는 한경도 해안, 그리고 동해는 강원도와 동해안 일대, 마지막으로 사만은 오늘날의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라는 점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국가별 특징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나라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의 경우에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4세기경에 출현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부여의 경우에 5개 부족이 연맹해서 만들어진 5부족 연맹체 국가입니다. 그래서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기구로서 특히 정치적으로 가장 부여에서 특이한 점은 사출도라는 지역이 있어서 중앙을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들을 가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이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동물의 이름을 따서 마가, 그리고 우가, 저가, 그리고 구가라는 가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러한 지역을 사출도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순장이라는 풍습과 그리고 형사치수제라는 이러한 풍습이 존재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순장은 다들 아실 것 같고, 형사치수제 같은 경우는 형이 죽고 나면 형의 부인을 동생이 같이 데리고 사는 이러한 제도를 형사치수제 이렇게 부릅니다. 부여의 대표적인 제천 행사로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12월 달에 이렇게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법률로는 일책 12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해서 도둑질 한 자의 12배로 갚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구려라는 나라입니다. 고구려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원전 BC 37년에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치적으로는 부여와 동일하게 5부족 연맹체 국가입니다. 즉 5개의 부족이 역시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로서 계로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간노부의 각 부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지고, 왕 아래에는 상가, 고추가와 같은 대가들에 의해서 제가해라는 기족회의가 있어 중대한 일은 여기서 개최되었고, 초기에 역시 왕권이 미약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결혼 풍습과 관련하여 서제라는 풍습이 있는데, 결혼 상대자를 미리 정해서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시켜주는 이러한 제도를 서옥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고구려에서는 제천 행사로는 10월 달에 열리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법률 같은 경우에도 부여와 동일하게 일책 12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나라는 옥저와 동해가 되겠습니다.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두 나라 모두 다 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왕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기록에만 없는 것인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단 왕의 존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스리냐? 바로 군장이 다스리게 되는데, 옥저와 동해에서는 군장을 뭐라 일컬었냐면 군, 그리고 삼노,
이렇게 불려지는 군장이 부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옥저부터 살펴보면 옥저 같은 경우는 풍습적으로 결혼 풍습의 대표적으로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어서 고구려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서옥제를 배웠죠.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갔죠. 이 민며느리제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집에 가서 거주를 하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아울러서 장래 풍습으로는 가족 공동묘가 있었다. 가족 공동묘라는 제도가 있어서 뼈를 추려서 한 곳에 같이 가족들끼리 묻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제천행사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록에만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기록에는 제천행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해가 되겠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풍습들이 많아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족외혼이라든지 그리고 책화라는 풍습이 존재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족외혼은 뭐냐면 같은 시족이나 부족끼리 결혼하지 않고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족외혼, 책화라는 제도는 어떤 사람이 다른 부족을 침범했을 경우에 소나 말 등으로 배상을 갖다가 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직화, 이런 제도가 존재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천행사의 경우에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존재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만인데, 사만의 경우에는 마한 그리고 진한, 변한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만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소국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마한의 경우에는 54개의 소국, 진한의 경우에는 12개, 변한의 경우에도 12개, 총 78개의 소국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가장 요륙한 소국은 마한에 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만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배출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누가 다스리냐면 군장들이 이렇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만에서는 군장을 뭐라 불렀냐면 신지 그리고 업차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옥저와 동해에서도 군장이 다스렸는데, 옥저와 동해에서는 어군, 삼노 이렇게 불렀던 것에 비해서 마한, 진한, 변한, 즉 사만에서는 군장을 신지, 업차 이렇게 불렀다는 점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신지나 업차라는 군장들이 상당히 독립성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만에서는 특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도라는 곳이 존재해서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청군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렸다. 이 청군은 많은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에 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목주국의 왕과 군장들이 정치를 따로 담당하고,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별도로 소도를 다스려서 일반적으로 이 시대 때는 재정일치 사회였는 것에 비해서, 즉 이 사만 지역은 재정 분리 사회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 매우 중요하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변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의 생산이 매우 많았던 곳, 또한 벼농사도 상당히 발달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천 행사로는 수린날 그리고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수린날이 주로 5월달에 이루어졌고 계절제가 10월달에 이루어져서 일반적으로 수린날과 계절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5월제, 10월제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각 국가들이 어떠한 특징점, 특히 풍습이나 제천 행사들이 있었는지, 특히 사만의 경우에는 재정 분리사회였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